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예, 안녕하세요. 전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잃지 않는 쉬운 투자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오늘 기분 좋으시네요? 아, 네. 아웃퍼폼 했구나. 어제 언더퍼폼을 뒤집어보면서 코스피가 1.7% 넘게 상승하면서 언더퍼폼 했었는데 오늘은 0.2% 올랐네요. 코스피가. 코스피가 아마 이제 대형주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부진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오늘은 없었죠. 네. 오늘까지 올라오면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뻔했는데 겨우 하루야? 어저께 1조 1000억 넘게 사더니 오늘은 1200억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는 0.2%, 코스닥은 0.7% 상승을 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코스피에서 1000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270억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200억 매수, 코스닥에서는 550억 매수했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 300억 팔고 코스닥에서는 600억 팔았습니다. 네, 큰 수급은 특징은 없네요. 오늘은. 네, 그리고 업종 1위는 오늘 은행 업종이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6% 올랐으니까 얘가 또 끌어올렸죠. 다른 은행주들은 뭐 한 1% 정도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국채금리가 조금 올랐습니다. 한국 10년물 국고채가 1.94% 정도로 기록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조금 반등세가 나오고 그런 모습이고요. 그럼에도 좀 시중은행들은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고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은행들은 금리에 따라 좀 반응을 많이 하는 거는 맞는데. 맞습니다. 이때까지 뭐 카카오뱅크는 뭐 수급 요인 때문에 더 많이 움직였으니까요. 그리고 기계 업종이 세 번째로 많이 올랐습니다. 먼저 두 번째 올랐던 건 통신 업종인데요. SK텔레콤이 5% 상승, LG플러스가 2.8%, KT가 2%씩 상승을 했습니다. 그 둔한 종목들이 말이야. KT는 10년간 안 움직이다 하긴 뭐 모든 지금 통신주들이 10년간 안 움직이다 U+ 빼고는 참 신기한 거죠. 특히나 SK텔레콤은 오늘 많이 올랐는데요. 그 리밸런싱 영향 때문에 그 비중이 축소됐죠.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확 떨어져가지고 비중이 한 4분의 1 가량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몇천억 규모로 아마 매도세가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었는데 일단 끝났습니다. 그 이슈가. 그래서 좀 매수가 나오는 것 같고요. 기계 업종이 세 번째로 올랐는데요. 두산중공업이 오늘 4.8%, 두산인프라코어가 4% 상승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미국의 엑스에너지라는 업체와 SMR 제작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엑스에너지는 일단 고온가스로 SMR을 개발 중인데 고온가스로는 물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기존 경수로하고 달리 헬륨가스를 냉각제로 활용하는 원자로라고 합니다. SMR이 무슨 소형 원자로죠. 한창 뜨겁다가 요즘 조금 조용해졌거든요. 다시 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충격적이었던 게 LG화학이 오늘 또 빠졌습니다. 오늘 뭐 전 세계 이제 배터리 점유율 순위가 좀 나왔는데 CATL이 상당히 큰 폭으로 치고 나갔어요. 2위로 밀렸죠. 그리고 BI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왔고 지금. 그 표도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삼성 SDI한테 시총이 어저께 밀렸잖아요. 오늘은 그 격차가 훨씬 더 벌어졌습니다. 오늘 LG화학이 5% 하락했고요. 삼성 SDI는 0.6% 하락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나왔던 이슈가요. 그 GM 리콜 이후에 그 볼트 EV의 수리와 생산을 GM이 중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무결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생산 중단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아마 이 무결점 배터리 나오는 것까지 기다리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7월 누적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요거는 저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등이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데이터로는 LG에너지 솔루션이 1등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CATL이 올해는 1등으로 올라가고 LG에너지 솔루션은 2등으로 밀려났습니다. 글로벌 전체 사용량은 137기가와트시고요. 전년 대비해서 2.4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이 많이 올랐던 거 그래도 성장률은 높거든요. 전년 대비 한 151%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테슬라 모델 Y 중국산 그리고 폭스바겐의 ID4 그다음에 포드 머스탱 마하 2 요거 판매 증가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 같고요. SK 이노베이션은 삼성 SDI를 제치고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니로 EV, 아이오닉 5, 코나 EV 판매 증가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오늘 SK 이노베이션은 2% 하락을 했고요. 뭐 에코프로도 8.8% 하락했고 에코프로 BM도 마이너스 4%를 기록했고 나머지 소재주들은 그냥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그 마하 2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마기로 읽어요. 마기요? 마기.
왜 그러죠? 마흐라고 읽겠지. 그러니까 마기. 네. 그렇군요. 네. 웬 마귀야? 난 그래서 처음에 듣고 왜 자꾸 왜 마귀라 그래? 그랬는데 마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금융주가 오늘 네 번째 업종 상승률 상위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 중에서 금융주가 1.3% 올랐는데 메리츠 화재가 10%나 올랐습니다. 아이고. 메리츠 금융지주도 7% 올랐는데요. 네. 이 금융주에서 있을 수 있는 상승률인가 싶은데 요즘에 차트 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네. 하나투자증권 김도화 연구원이 목표가를 9% 상향을 해서 36,000원 제시를 했고요. 네. 3월과 7월에 이어서 어제도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주주 환원이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연간 순이익의 41%이고 이미 공시된 배당 성향 10%를 합산하면 주주 환원율이 51%에 달한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네. 이 메리츠 화재 주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금융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가 차트인가 싶은데요. 금융주도 이렇게 주주 환원율을 높이면 주가가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이미 그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을 굉장히 많이 해서 네. 주주 환원율이 매우 높거든요. 그게 아마 우리나라와의 멀티플 차이의 이유 아닌가 싶은데 국내 네. 금융주들도 뭐 순이익 많이 벌어들이는 것도 좋지만 주주 환원을 좀 늘린다면 주가 상승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교훈을 이 메리츠에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메리츠 화재는 지금 오늘 10% 올랐는데 연초 대비해서만 봐도 2배 상승을 했고요. 작년 대비해서면 뭐 더 많이 올랐죠. 그리고 네. 메리츠 금융지주는 오늘 7% 올랐는데요. 연초 대비해서는 3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오를 걸로 생각하고 금융주가 싸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네. 많이 오르네요. 싸긴 예. 싸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항상 압북이죠. 네. 이러다가 나의 호가 압북으로 바뀌겠어. 압북 각도기. 응? 압북 각도기. 야.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KRX 거래소에서 지수 변경을 몇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카카오뱅크하고 크래프톤이 코스피 200 지수, KRX 300 지수 편입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9월 9일이 이제 선물옵션 만기일이거든요. 요날 장 마감 동시효과에 아마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카카오뱅크의 지수 내 편입 비중은 코스피 200 지수에서 0.95%, KRX 300 지수에서 0.88% 정도고요. 크래프톤은 코스피 200 지수에서 1%, KRX에서 0.97%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네. 두 종목을 이제 코스피 200에서 편입하는 대신에 편출 종목이 있겠죠. 락앤락이랑 JW 중외제약이 편출이 될 예정이고요. KRX 300에서는 편출 종목은 없습니다. 오늘 카카오뱅크가 6% 상승, 크래프톤이 3%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KIRX 그 유명한 K 뉴딜 지수가 있잖아요. 네. 여기 한 4가지 정도가 있죠. 5가지네요. 네. 이 지수 정기 변경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도 제가 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지수 편입은 이제 9일 장 마감 동시효과에 진행이 될 것 같고요. BBIG 지수 신규 편입된 건 SK 바이오사이언스와 크래프톤, 편출 종목은 SK 바이오팜과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2차 던지 뉴딜 지수에는 SK 아이 테크놀로지가 편입됐고 첨보는 편출이 됩니다. 바이오 지수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이 편입되고 편출 종목은 신풍제약과 시젠, 인터넷 지수에는 KG 이니시스가 편입되고요. 알서포트가 편출됩니다. 게임 지수에는 크래프톤과 데브시스터즈가 편입되고요. 위메이드와 넵튠은 편출될 예정입니다. 네. 이거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ETF도 형성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편입 편출이 상당히 중요한 게 어제 한 분이 오셔서 자기 코스닥 150을 샀는데 손실이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코스닥 150 지수요? 예, ETF. ETF를 샀는데 손실이 크다? 손실이 단타를 치셨나? 아니요. 그냥 들고 있었어요. 네. 손실률이 어마무시합니다. 손실률이. 코스닥 지수가 지금 그래도 1000 넘었는데. 언제 그러니까 사셨길래? 그 코스닥 근데 150 지수를 보면 많이 빠진 건 맞아요. 많이 빠져 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이 편입 편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편입 편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제 이게 문제예요. 코스닥 150에서 바이오 주식들이 몇 조씩 하던 회사 있잖아요. 네. 근데 없어지는 회사 있잖아요. 그 편입했다가 없어지면 그 지수 편출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참 올랐고 나서 이제 떨어지면 한참 올랐을 때 편입했는데 떨어졌어. 편출시켜. 그럼 어떻게 돼요?
올랐을 때 편입하고 조금 떨어지는 거는 이제 지수에 반영이 되니까. 떨어졌을 때 편출해. 그러면 확정되는 거잖아요. 걔 혼자 지수를 끌어내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없어졌어. 다시 오르든 말든 상관없는 거야. 그런 게 몇 번 이루어져 보세요. 어떻게 되나. 지수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코스닥은 고점 부근 아니냐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거의 반토막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까지 괴리가 커져요? 예, 그렇게 괴리가 커져요. 특별히 코스닥은 왜 그러냐면 이거 지수 생기고 나서 이제 바이오가 엄청 벌떡벌떡 일어섰었거든. 그 회사들 중에 지금 이름도 안 보이는 회사도 있고 심지어는 거래가 안 되는 회사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런 종목들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지수가 그 ETF 투자할 때는 이런 그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남양유업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요. 홍원식 회장이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한행컴퍼니와의 매각 계약 해제를 통보를 했고요. 재매각을 추진하겠다라고 아침에 발표를 했는데요. 네. 홍 회장 입장에 따르면 이제 매수인은 언론을 통해서 비방을 하거나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겁박했고 대화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경영권을 매각하려는 각오는 변함이 없고 이 한행컴퍼니와의 매각이 종료가 되면 이 계약이 종료가 되면 재매각을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요 마지막 언급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한행컴퍼니가 법원에 그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거든요. 이게 어저께 날짜로 인용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른 데는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게 막혀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한행컴퍼니와의 계약이 아마 소송으로까지 가면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매수인 측도 의견을 냈습니다. 홍 회장 주장대로 8월 31일이 거래 종결일이었다면 주주총회를 굳이 9월 14일로 미룬 행동은 납득을 할 수 없다. 매매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누리꾼들은 이제 다시 남양유업 불매 운동을 시작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냉랭합니다. 진짜. 지금 이 남양유업 대주주의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노조를 비롯해서 누리꾼과 이 매수인과 어쨌든 뭐 싸움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입이 아프네요. 네, 이거 그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진짜 전파 낭비 같다 진짜. 이것은 진짜 이게 웬일이니 이렇게. 참 내부 사정들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서로 간에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정말 가격이 오른 것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다면 저분이 부자인가요? 그지인가요? 부자겠죠 이미. 그지 같네. 내가 보기엔 그지 같은데? 가격이 올라서 매매 철회했으면 부자라고 다 부자인가요? 난 그지같이 보이는데? 난 내 앞에 와서 돈 흔들고 야 씨 너 내가 이렇게 부자인데 너 내 앞에서 뭐 까불까불 뭐 이러면서 너 한번 혼나볼래? 막 이러고 너 임마 내가 너한테 돈 맡기면 너가 막 이러면서 그러면 가세요 좀 필요 없어 난 이럴 거야. 그지 같아가지고 난 그지 같은 당신 같은 사람 거래 안 해. 가 이렇게 그만하자. 입만 아파. 네. 네. 부자 아닙니다. 저게 무슨 부자입니까? 참. 그렇죠. 근데 뭐 이런 결정이 나중에 본인한테 화살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소송으로 가게 되면 소송으로 갔는데 결국에는 이게 매각이 된다. 그러면 그간에 있었던 손실까지도 손해배상으로 물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부장적인 상황 정확히 모르니까 우린 법조인들이 아니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어쨌든 양측 다 이제 법률 대리인을 선임을 했고요. 법정 싸움이 시작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양유업이 오늘 그래도 한 3% 하락했고요. 남양유업 우선주는 7% 하락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래도 매각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파크 여기도 이제 매각한다고 알려졌잖아요. 네. 오늘 근데 주가가 12%나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비 입찰을 했는데요. 야놀자, 네이버, 카카오가 불참했습니다. 아이고. 네, 흥행이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그 온라인 여행 대리점 업체인 트립닷컴과 여기어때 정도만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려진 매각 방식은 여행, 티켓, 도서사업부를 물적 분할을 해서 매각하는 구조인데요. 그러면 인터파크 모회사가 이제 지분 100%를 갖는 구조라서 이 매각 대금은 인터파크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네. 또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처음에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관심이 있다라고 알려졌었는데요. 조금 의문이긴 했었어요. 네.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알루미늄 주입니다.
예전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가격 전망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앞으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네. 알루미늄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예, 알루미늄 가격 추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지금 고점을 이미 한참 넘어서 뭐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건 하나금융투자에서 추정을 한 건데 앞으로도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네. 이미 골드만삭스에서도 3,000불 넘어서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골드만삭스 전망 이후로 여러 증권사에서도 이 알루미늄 수요 급증 그리고 Q가 늘어나죠. 그러면 네. 게다가 이제 가격도 P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수혜가 굉장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다른 2차전지 소재주들의 고밸류와 비교하면서 알루미늄주들은 아직 한 10배대 정도 되는 회사들도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요즘에 굉장히 주가가 뜨겁습니다. 조일알미늄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사마알미늄은 11% 야,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네,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수소 연료 탱크 만드는 일진 하이솔루스를 어제 상장한다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오늘 상장이었습니다. 네. 네, 31일이 아니라 9월 1일 상장을 했고요. 네. 상장 후에 따상을 기록을 했는데요.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연구원이 목표가 9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준으로 89,100원이니까 이 목표가에 도달을 한 거고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현대차의 수소 저장용기 독점 업체다. 그리고 23년도에 출시하는 넥소와 차기 모델 공급 계약까지 체결한 상태라서 2025년에서 2026년까지 성장 가시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이 일진 하이솔루션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따상을 기록을 했죠. 근데 이제 모회사인 일진다이아와 다른 수소 관련주들은 조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일진다이아가 4.4% 하락, 두산 퓨어셀이 4% 하락, SP어셀 2%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소 오늘 그 풍력 관련된 점심에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해상 풍력이 이제 앞으로 풍력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될 터인데, 네. 근데 이제 멀리잖아요. 부유식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뭐 육지하고 뭐 몇십 킬로까지 떨어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갖고 들어오면 변전소까지 일단 끌고 와서 그걸 어떻게 할 거냐인데, 그거를 바로 그 수소 처리하는 뭐 배 같은 게 와가지고 그 전력 에너지를 수소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이동을 하는 뭐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충분히 뭐 납득이 가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의 어떤 수소는 되는데, 차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겠네요. 수소차요. 네. 이런 대형 그 저장, 에너지 저장이라든가 이런 대용량의 그 사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 있을 수 있겠다. 이 수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동차는 네. 박스카 나올 건데? 향후에 전기 박스카 나오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경차 같은 거 있잖아요. 경차 같은 거. 조그만 거. 아반떼보다 더 작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엑센트. 네. 이런 게 실내 공간이 아반떼보다 더 넓어질 수 있어요. 향후에. 이미 아이오닉 5도 굉장히 실내는 넓잖아요. 넓죠. 그죠? 네. 그죠? 겉으로 봤을 때는 저희급이잖아. 그 아반떼급인데 속에 들어가 보면 그랜저급이잖아요. 그렇죠. 네. 라고 알려줬는데 실제 들어가 보니까 잘 모르겠긴 했어요. 뒤에 공간이 조금 더 있어요. 뒤에 공간이. 그러니까 운전석 요거는 비슷한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수소에서는 못 해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드디어 8월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지난 1월부터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진짜 빠르죠? 예, 8월 전체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53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를 했고요. 월별 수출 증감률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 차트를 보시면 월별 증감 추이인데요. 작년 11월부터 10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3월부터 언급을 드리면 16% 전년 대비 상승, 4월에 41%, 5월에 45%, 6월 40%, 7월 30%, 8월 35%입니다. 그 차트 초기에 왼쪽 맨 끝에 보시면은 코로나 때 마이너스 20%대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7월, 8월에는 이제 마이너스 10%대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 기저효과 때문에 지금 굉장히 높은 증가율 수치가 나오는 거가 맞긴 한데, 네네. 이 기저를 감안을 해도 굉장히 높은 수치이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3개월 연속으로 15대 주요 품목이 두 자릿수로 성장을 보였고요. 품목별로 말씀드리면 반도체가 43%, 석유화학 81%, 일반 기계 23%, 자동차 17%, 철강 53%, 석유 제품이 55%, 디스플레이가 23% 기록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 아래 표시를 보시면은 10개월 이상 연속 증가한 기간의 수출 실적이 나옵니다. 뭐 기사로는 항상 10개월 이상이다, 엄청 대박이다라고 나와서 네. 역대급인가 싶었는데 과거에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무려 62개월 동안이나 플러스를 기록을 했었던 적이 있었네요. 저때 주식시장 끝내줬죠. 네. 저때가 레이트장에 저때 이제 주식 부자들이 나왔던 때 아닙니까? 요즘에 이제 젊은 주식 부자들이 저때 탄생했었죠. 네. 저는 첫 주식을 2008년도에 시작했는데 딱 저 62개월이 끝나고 시작했네요. 아쉬워하지 마세요. 그때 아무 일 없이 끝난 저도 있어요. 그때 저는 하나도 못 벌었다니까? 저 2007년까지요? 우습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한심하십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저 얘기만 하면 속상해 죽겠는데 아주. 그러시군요. 내 평생의 치명적인 아킬레스야. 저게.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요? 흑역사. 저 때 코스닥에서 저 트레이딩 하고 있었어요. 그 고밸류 코스닥에서 트레이딩. 단타 치시다가 수익률이 안 나셨군요. 아니 뭐 우리 업이 좀 그랬어. 그래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유튜브 하면서 제발 그러지 말라. 저 때의 저의 경험이 지금 다 녹아져 있는 거 아닙니까? 천불이 나네. 저 때만 생각하면 아주. 네, 다시 돌아오죠. 예. 네, 그리고 수출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이제 중국 시장으로 수출한 게 27% 증가했고요, 미국 38%, EU 41%, 아세안 27%, 일본 44%, 중남미 73%, 인도 53%, 중동 15%. 그냥 다 숫자가 너무 높아가지고. 네. 폭으로는 이번에 상당히 기록적인 걸 것 같아요. 그리고 총량 기준으로도 굉장히 좋고, 네. 이 정도면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총액 기준으로 2002년부터 7년까지는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계속해서 연속으로 상승해서 대단한 거였고, 이번에는 폭으로는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지난 1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전년 동기 대비 40% 성장을 했었는데요. 30일까지의 10일치 데이터를 좀 더 합해보니까 40%에서 35%로 조금 줄긴 했습니다. 오히려 내년이 문제죠.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내년에 과연 또 상승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렵겠죠. 그거는 내년도 시장에 있어서 조금 어두운 측면인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국은 수출 중심 국가고 코스닥 거래소 코스닥 상장되어 있는 애들은 대부분 수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출 데이터가 시장에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이제 최근에 조금 희석되고는 있죠. 카카오 같은 거는 별로 안 그러니까.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시가총액 3, 4위를 네이버 카카오가 차지를 할 정도로 많이 올라왔으니까요. 수출 쪽, 그러니까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은 앞으로는 많아질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눈에 띄는 수준은 아니니까. 네. 네. 맞습니다. 오늘은 또 2007년의 추억이네. 갑자기 떠오르세요? 네. 내가 저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주식 사세요. 현대중업 사세요. 유한양행 사세요. 태평양 사세요. 이런 거 사면 되게 싸잖아요. 이러고 나는 딴짓 했다니까, 정말. 그래서 내가, 참, 일반인들이 지금 막, 이거라니까요 하는데 자꾸 딴 얘기하면은, 내가 막, 약간 화나는 분위기로 가잖아요. 대답할 때. 질의응답, 오전에, 네. 실시간에서. 그거 아니라니까요. 막 자꾸 이렇게 되는 이유가, 저 당시에 저의 그 흑역사, 뼈에 사무친 이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질의응답할 때 좀, 제가 불끈불끈하면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네. 지금은 아주 환골탈태 하셨나요? 선배한테 쓸 말을 아닐 것 같아. 그런가요? 진짜. 환골탈태 했습니다. 환골탈태 했습니다. 이제 달라졌어요, 진짜. 네.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수익률도 좋잖아요. 또 그렇게 또 빠져나가려고? 아주 좋습니다. 네. 아닙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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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부터 오늘 기분 좋게 시작하셨는데. 네. 뭐 계속 아웃퍼폼으로 보여드려야죠. 2007년도까지 못했던 거 한풀이 해야죠. 네. 연말 가서 또 한번 연말까지 수익률 한번 봐야죠. 그럼요. 아직 끝난 게 아니고 그렇지만은 루틴을 만들면 좀 쉬워진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저때 뭣도 모르고 휘적거리면서 자기 잘난 척하고 까불다가 작살났던 저 기억들 잊을 수가 없네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